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2025년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생활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2025년은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이나 또 다양한 책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는 당신을 편애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내게 하는 사과. 얼마나 가슴속에 핥히고 온 가상처가 많으면 고스란히 아픔을 드러내고 감정의 파도를 타는가. 이런 나를 직면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나는 어른이 된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잘 드러내고 감정에 솔직하면 무례하다고 표현한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감정을 숨겨야 할까? 나는 나에게 미안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좀 알아봐 달라며 올라오는 감정을 기꺼이 외면하는 나는 나에게 미안해야 한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분 나쁘면 상처를 줬으니 사과하라고,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좋아한다고, 우리는 내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귀, 왜 당신은 모두의 모난 점만 보나요? 안 좋은 이야기는 흘려보내라고 귀가 2개 있는 것이고 좋은 이야기는 2배 큰 소리로 들으라고 우리의 귀는 2개가 아닐까요? 하나의 입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고 2개의 귀로 더욱 경청할 수 없을까요? 한량, 눈을 뜨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한량의 삶. 제주에서 보낸 2달의 시간이 그랬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나의 자유였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 역시 나의 것이니 자유가 차곡차곡 쌓이는 만큼 주머니에 있던 돈은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흥청망청 써버리다 어느 날 통장 잔고가 238원인 걸 보고도 그럼 어느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껴안고 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질녘 지구 냄새. 제주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 제주 목조주택에서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 있었다. 그 사람을 그 공간으로 초대했다. 벌레가 무섭다는 고전적인 핑계로 말이다. 그때 나는 눈에 달의 끼가 났고 그 사람은 2시간을 들여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함께 기타를 딩기당 딩기당 튀기다가 굴러다니는 실뭉치로 소음 팔찌를 엮어 서로의 손목에 매듭을 지어주었다. 나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대접했고 그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다. 우리는 마라도 선착장까지 걸어갔다. 한여름 해질녘은 땅의 열기가 푸시식 식어가듯 꺼져갔다. 항구에는 시간을 낚는 사람들과 맑은 눈을 반짝이며 입을 벌린 채 죽어가는 물고기 몇 마리만 있었다. 홍시처럼 붉은 해가 바다 끝에 걸려 서서히 미끄러졌고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돌담 건너로 보이는 밭에 작은 이름을 맞춰보기도 하고 비가 내린 뒤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지구 냄새라는 당신의 이야기를 귀에 익히며 해가 달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사이 우리는 우리의 공간에 도착했다. 얼마의 맥주를 마시고 땀을 씻어내고 영화 볼 준비를 했다. 하얀 천으로 벽을 가리고 영화를 틀었다. 작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영화를 보자니 연대감일까, 공간이 주는 친밀감일까, 떠나왔기에 가능한 일들의 연속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그 속에서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 애쓰고 다름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당신의 모습이 참 고마웠다.
대화. 같은 것에 대해 다른 것을 느끼는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사이. 너와 나의 다름이 있어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즐겁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 너무도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편해.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곁에 없었으면 했다. 지금 곁에 몇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이들을 너무도 편애한다. 희망사항. 누군가 내게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왔다. 거창한 책이 아니라요. 제가 힘들었을 때 쓴 글로 많은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는 책을 쓰고 싶어요. 저는 이미 그 글을 쓸 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을지라도 그렇게 글을 써두었으니 혹시나 같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제 책을 읽는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보다는 조금 덜 아파하고 제가 겪은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헤어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어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가장 편애하는 책이 되었으면 해요. 개걸스럽게 빨리 먹어치우는 책보다 책장을 덮은 후에도 여운이 남고 잠시나마 사색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버릇. 비가 내리는 제주는 더없이 좋다.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아래에 달리는 자동차는 바람에 쫓기듯 날아가 버린다. 제주에서 만난 9살 꼬마가 있다. 꼬마를 차에 태우고 데이트를 하러 다녔다. 그날은 교차로에서 브레이크 제동 없이 속도를 내는 차와 작은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너무 놀란 탓에 아이씨 라고 해버렸다. 옆에 9살 꼬마를 앉혀놓고 말이다. 바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괜찮은지 많이 놀라진 않았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사과했다. 이모가 나쁘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9살 꼬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모,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놀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운전 중에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저도 놀라면 가끔 그래요. 작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9살에 어떻게 내 놀란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을까? 역시 작은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배울 게 있다는 말이 정답이다. 미워하는 힘.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쳐서 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마음에 그와 똑같은 미운 사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신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미워 보이는 것이다. 공허. 공허함은 공허함만이 채울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고독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가끔은 행복한 감정이 순간의 착각이 아닐까 한다. 환상 속 꿈이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인간은 본래 고독하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혼자다. 그러나 고독에 익숙한 사람이 존재할까? 혼자가 좋아서 혼자 영화를 본다. 혼자가 좋아 긴 시간 홀로 여행을 떠난다. 분명 혼자가 좋았는데 혼자이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나를 만난다. 다시 무릿속으로 들어가고 관계를 맺으면 또다시 혼자를 고독을 그리워한다. 그래, 누구나 외롭고 외로운 게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안에 공허와 고독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렇게 흐르고 잔잔한 호수에 안개가 낀 날은 꼭 고독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떠나와야 할 과거. 도망다니기 바쁘다.
지레짐작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가을이 되고 나서 방 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천장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어쩌지? 어떡하지? 하지 말자 그냥. 으로 끝나는 생각의 꼬리. 지나친 생각은 부정의 도화선을 타고 흐른다. 역시 눈 질끈 감고 저지를 때 실패든 성공이든 무언가 결과를 얻는다. 지금 내 휴대전화에는 1만여 장의 사진이 있다. 바로 어제부터 한 장씩 과거를 들여다보았다. 찬란했다. 그리고 역력히 불안했다. 아니, 불안을 감추기 위한 시선과 노력이었다. 그런데도 찬란했던 이유는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유독 당신과 보낸 시절의 사진은 모든 것이 편안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을 덜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와야 한다. 마음 부자. 사람의 겉이 속까지 결정해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놓지 못하는 편견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어느 배우를 만나 길지는 않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닌 사람 그 자체의 속을 만날 수 있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낮게 또는 높게 대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그 어떤 직업도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길 수 있다면 업신여김을 당할 이유가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작업을 보고 한껏 우대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리도 잘 알면서 유독 마음부자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나약함. 아무에게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 점점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들을 피하며 산다.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라 말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들어와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는 모습이 가엾기 짝이 없다. 나에게 기본이며 당연하게 지켜야 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서서히 외면하게 된다. 가령 식당에서 마주 앉아 휴대전화를 쥐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녀에겐 이렇게 말해야 했다. 야, 친구 만나서 폰으로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수다 떨 거면 나를 왜 만났어? 나 먼저 갈게. 메시지 쭉 하다 집에 들어가. 요즘은 내 안에 화가 참 많다. 화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데 어쩌다 인간이라는 개체가 이토록 미워졌을까? 오히려 나 자신을 미워해서 세상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일까? 아름답고 고운 것만 이야기하기에 인간이 가진 나약함과 가식이 너무도 혐오스럽고 인간관계의 부조리함은 말할 것도 없이 허술하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지 를 마치 불경처럼 읊조릴 때가 있었다. 네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널 외면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는 친구와 마주 앉은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친구여도 잘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나를 다독이며 자리를 떠날 것이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곁에 남았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10사람 부럽지 않든 말이다. 동생이 집을 나갔다. 다행히 행방묘연한 가출이 아니어서 마음을 쓸어내렸다. 한두 마디 남기고 집을 구해 독립을 했다. 며칠을 귀에 이어폰만 꽂고 있는 녀석과 대화도 할 수 없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었다. 아니 사실은 어떤 깊은 상처가 녀석을 괴롭히는지 잘 알기에 걱정이 컸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어딜 가든 몸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녀석은 이곳보다 혼자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갔지만 그로 인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했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곳에서는 귀 아프게 이어폰을 꽂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겁지겁 빠르게 먹어야 했던 밥도 천천히 소화시키며 먹었으면 좋겠다. 그늘진 얼굴에 화사한 웃음이 자주 드리우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개체다.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수많은 일에 좌절할 때가 많다. 낳아주셔서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마음 다쳐가며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안녕은 내가 돌보는 것이다. 용기 내서 떠난 내 동생처럼 말이다. 성취. 세상을 알아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건 참 희한한 일이다. 똑똑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무식이 용감이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행복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단연코 경험치를 이야기하고 싶다. 떠오르는 단어가 여럿 있다. 성취감, 성공 경험, 여행, 사랑, 실패 등의 단어도 내 경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리고 이 단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경험이기에 경험치라는 단어를 골랐다. 경험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겪지 않으면 모른다. 물론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지만,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된장 맛은 알지만 똥 맛은 모르기에 그것의 가치만큼은 최고로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겪어보지 않은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듯 겪은 것만이 지닌 위력이 있다고 믿는다. 살아온 시간과 경험치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경험의 기회는 많이도 찾아왔을 것이다.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질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나를 스치는 모든 경험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다면 손 내밀어 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먹어봐야 맛없는 음식을 골라낼 수 있는 것과 같다. 혹자는 나에게 한 음을 파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했다. 일리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한 우물만 파면 열심히 판 결과에 대해 전문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얻은 유연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내가 겪은 경험 안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대에게 듣고 싶다. 그대가 겪은 경험의 이야기들을 내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 경험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귀에 담고 싶다. 그리고 그대의 경험치를 엿보고 싶다. 그대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치는 레벨 몇인가? 그리고 그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살면서 그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노트에 써내려가길 권한다. 가령 어제 기분이 좋아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준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많이 알수록,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서두로 글을 시작했다. 모르는 것에, 내가 잘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하지만 잘한 것,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에 집중하자. 적어 내려가다 보면 뜨거운 콧김을 내뱉는 것조차 사랑스러울 것이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슬프고 행복하고 조금은 벅차고 때론 성취감이 느꼈을 여러분의 오늘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루의 마무리에 끌어안으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